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2년 6월 소식입니다. 활짝 피다 슬기로운 고양 생활 Q&A로 알아보는 고양 원픽의 모든 것 고양원픽.kr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고양 소식이 세계관을 넓힌다. 시공간을 초월해 고양 소식을 만날 수 있는 웹사이트 고양원픽이 6월부터 시민들 곁을 찾아간다. 단순한 웹진이 아니다. 지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온라인 세상에는 특례시로 날아오를 고향의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인다. 그래서 준비했다. Q&A로 알아보는 고양 원픽의 모든 것. 질문 하나. 고양 원픽이라는 이름이 신선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고양 원픽은 고양 소식 발행을 책임지는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야심작입니다. 준비 단계만 반년 이상 걸릴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죠. 특히 웹사이트 네이밍을 하며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사이트가 연착륙하려면 시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홍보담당관 구성원 30여 명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알릴 고양, 블러썸 고양, 고양 알집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열띤 토론과 공정한 투표를 거쳐 고양 원픽이 낙점되었습니다. 고양 원픽이란 이름에는 고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으로 시민에게 원스톱으로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핫한 이슈를 한 번, 원에 클릭, 픽으로 전하다. 질문 둘. 고양 원픽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양 원픽의 탄생에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오프라인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 것이죠. 책자 형태의 고양 소식을 온라인상에서도 쉽고 편하게 전하고자 한 고민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이왕이면 단순 웹진을 뛰어넘는 고양의 다양한 소식을 총망라하는 소통 플랫폼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를 실현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의 탄생이 기존 책자형 고양 소식에 대한 추가적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란 기대도 큽니다. 질문 셋. 고양 소식은 지금도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였죠. 접속 경로가 복잡하고 단순 PDF 다운로드 방식이라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으로 연결되는 고양 원픽 속 웹진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응형이라는 점입니다. PC와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기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으로 표출되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고양 소식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북 형태의 전자책과 올해부터 선보이고 있는 오디오북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고양 낭독 봉사회와의 협업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질문 넷. 고양 원픽에서는 어떤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나요? 앞서 소개한 고양 소식 웹진이 대표적입니다. 고양시 유튜브 채널 고양TV와의 연계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기존 업로드 영상은 물론 신규로 업로드된 영상까지 고양 원픽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던 영상 콘텐츠를 모아볼 수 있는 해시태그 고향, 기획 영상, 브이로그, 라이브 다시 보기 콘텐츠도 흥미롭습니다. 이 밖에도 고양시 SNS에 업로드된 정보와 고양시 블로그를 무대로 활약하는 소셜 기자단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 한 주간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와 시민 피부에 와닿는 실용적인 정보로 구성된 생생 소식 역시 고양 원픽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질문 5. 새롭게 오픈한 만큼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고양 원픽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트 내 독자마당 코너를 구축,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짜 소식을 전하는 알림마당, 고향 소식의 원고 및 사진을 기고하거나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원고 사진 참여, 이벤트 참여, 보다 나은 고향 소식과 고향 원픽을 만드는 데 미끄럼이 될 온라인 설문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고향 소식 구독 및 변경 신청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고향 원픽이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준비 끝에 오픈한 고향 원픽이 시민 삶 속 깊숙이 파고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고향 원픽이 시민 모두의 원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활짝 피다 특집 환경의 날 1. 기후위기의 비상벨.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지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던 질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대멸종이라는 말이 오르내릴 정도로 인류의 미래는 거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기후위기는 종말의 징조일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어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을까?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고향 소식 6월호는 환경 관련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하려면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 100년 만에 최대 폭우, 역사상 최악의 초대형 산불, 언젠가부터 심심찮게 접하게 된 말들이다. 오늘날 지구촌 최대의 환경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둘러싼 우려나 경고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기후위기의 심각함과 절박함에 비춰볼 때 기이할 정도로 무사태평인 사람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기후위기를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아서다. 지구가 뜨거워진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이 또한 서서히 진행되기에 내가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대로 괜찮을까? 프랑스에서 지난 2021년 7월 통과된 기후 관련 법에서는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 그러니까 서울 부산 간보다 짧은 거리는 비행기 운항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비행기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엄청나서다. 만약 이 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한다면 국내에서는 거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또 에너지 낭비가 심한 집의 경우 2028년부터는 임대를 금지한다.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가량이 축산업에서 나오는 탓이다. 유럽연합 EU는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라 불리기도 하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본격 시행된다.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 영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의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분야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위에 열거한 예는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일을 하려면 큰 비용과 수고가 든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기존의 산업과 에너지 구조, 생산과 소비 방식, 사람들의 생활 습관 등을 바꾸는 일이 쉬울 리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 힘든 길을 가려는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살기 위해서다. 우리의 생존과 삶을 온전히 이어가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알다시피 기후위기의 티핑 포인트는 1.5도시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더 늦기 전에 1.5도씨 이내로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미 1.09도씨 올랐다. 1.5도씨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종말이 아닌 희망을 위하여. 이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인 기후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될 것이다. 기후난민 급증, 식량 및 물 부족 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더위 질환자 증가, 전염병 확산, 바닷물 수위 상승, 해류와 바닷물 성분 변화, 수많은 생물의 멸종 등의 사태가 세계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게 된다. 특히 식량과 물 부족, 기후 난민 문제 등은 여러 나라가 얽힐 수밖에 없어서 국제적 분쟁이나 전쟁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바야흐로 기후위기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인 것이다. 기후위기는 딴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별세상 이야기도 아니다. 재난이 일상사가 되면 그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위기가 나의 문제인 까닭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것은 괜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삶을 향한 방도를 찾기 위해서다. 안타깝게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는 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회복과 재근의 길로 나아갈 돌파구를 뚫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과연 전대미문의 기후재앙을 종말이 아닌 희망에 관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 활짝 피다 특집 환경의 날 2.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고요? 페트병 캔 저에게 주세요. 위드 페트병 캔 무인 회수기. 그동안 음료수를 마시고 페트병이나 캔을 그냥 버렸다면 이제는 돈으로 돌려받자. 재활용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환경보호 실천법이다. 여기 자원순환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페트병 캔 무인 회수기를 소개한다. 똑똑한 재활용 수거 로봇. 페트병 캔 무인 회수기는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하여 페트병과 캔을 분리수거하는 자원순환 회수 로봇이다. 500ml부터 2리터 페트병까지 회수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포인트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8월 일산 동구 방가시 공원 입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무인 회수기는 지난해 2월 고양 관광정보센터로 그 자리를 옮겼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라벨을 제거하고 캔과 페트병을 깨끗하게 닦아 준비한다. 이후 화면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회수를 진행하면 된다. 투입구에 넣은 페트병과 캔은 레일을 따라 안쪽으로 이동한다. 투입구를 통해 재활용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찌그러지는 소리까지 그대로 들을 수 있어 시각적, 청각적 재미도 있다. 그렇게 압축된 재활용품은 무인 회수기가 자동 분류해 압착, 보관한다. 분석 과정은 모두 AI가 담당하는데 재활용품의 외형을 학습하고 축적된 학습 데이터에 따라 분석하는 원리다.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확도가 높아진다. 로봇이 수거 과정을 마치면 회수기 화면을 통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또
슈퍼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적립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0포인트 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회수된 재활용품은 분류 작업을 통해 의류나 철근 등의 순환 자원으로 재탄생한다니 그야말로 쓰레기도 자원이 되는 셈이다. 절대 넣지 마세요. 테이크아웃 컵, 통조림 캔, 화장품 용기, 종이류, 두꺼운 페트병, 유리병. 페트병 캔 무인 회수기 이용 방법. 1. 페트병 캔을 투입하기 전 시작하기 버튼 누르기. 2. 라벨이 분리된 페트병이나 캔을 투입구에 넣기. 3. 무인 회수기가 재활용품을 인식할 때까지 잠시 대기하기. 4.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구가 뜨면 그만 넣기 선택하기. 5. 포인트 적립 화면이 뜨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포인트 적립하기. 비회원도 적립 가능. 이야기꽃 피다. 꽃 따라 이야기 따라. 시화는 시에서 대표하는 것으로 지정한 꽃이다. 고향 특례시 상징 중 시화는 장미다. 많은 꽃 중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장미를 왜 시화로 선택했을까? 고향 시화 장미 이야기. 고향 특례시화 장미. 1990년 3월 일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후 택지개발지구가 추가로 발표되면서 1992년 2월 고양시로 승격하였다. 지리적 특성상 재배면적이 국내 최대 규모로 농민들 삶에 희망을 주었던 장미가 시화로 선정된 이유다. 여전히 이 장미를 고향 특례시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 관내에서 많이 가꾸고 있다는 말은 고양시 토지와 기후 등 장미가 잘 자랄 수 있는 요소와 맞는다는 말일 것이다. 장미가 가진 물리적 성질 장점과 생마다 가진 고유의 꽃말은 고향 시민상을 대변한다. 장미의 다양함은 무궁한 지혜를 가진 고향 시민상을 표현하며 사계절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고향 특례시를 상징한다. 고양시청 지하 주차장 입구 벽면에는 시민상을 대변하는 장미를 5월부터 만나볼 수 있다. 사계절 아름다운 고향 특례시. 장미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다. 한자는 장미장에, 장미미로, 글자 그 자체로 장미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장미는 서양 장미와 중국산 야생 장미 사이에 개량하고 육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2만 5천 품종이 개발되어 현존하는 것은 대략 6에서 7천 품종이며 해마다 200품종 이상의 새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흰색, 붉은색, 노란색, 분홍색 등 형태 모양 색이 다양하고 아름다우며 좋은 향기가 난다. 이 사랑의 장미가 사계절 내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고향 화훼 농가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미 6종 연구를 거듭한 결과 2010년 국산 품종인 고향 1호 신품종 장미 개발에 성공하여 국립종자원에 등록하였다. 현재는 27개 품종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에서 고향 레이디, 밀라르고, 그리니아 품종은 올해 화훼산업대전에서 호평을 받았다. 장미의 다양함, 고향을 상징하다. 장미는 관습적으로 사랑을 의미하는 기호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이다. 생텍쥐 페리 어린 왕자에서 장미는 소중한 여성을 상징한다. 어린 왕자는 다른 별에 가서 5천 송이나 되는 수많은 장미를 보고 나서야 자기 별에 두고 온 한 송이 장미를 가장 소중하다고 느낀다. 장미의 이름 1980년 우베르토 에코에 있는 이 장미 단어도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이다. 상징은 사물을 전달하는 중간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주어 작용한다. 영어 발음 그대로 심벌이라 부르고 그리스어 심볼론이 어원이다. 오늘날 심벌은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상징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의미는 추락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실망과 소통 역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상징은
우리 삶의 중요한 소통 도구다. 상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안목 없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불성실한 태도와 생각을 말하고 보여줄 때다. 고양시 모든 분이 고양시 상징이다. 그러니 장미 이름처럼 진정한 의미의 상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안목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옳은 방향으로 실천해야 한다. 옛말에 시대나 그때의 운수, 시운에서 지난 해가 무엇을 하기에 기회나 시기 따위가 더할 수 없이 좋음, 절호의 하나였다면 올해는 꽃의 개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고향 시민 모두 힘들었지만 파란색 장미의 꽃말처럼 기적 같은 사랑으로 앞으로 절호가 찾아오리라 믿는다. 오늘 고향 특례시 시화인 장미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고향 1호, 꽃잎수가 약 49잎 정도. 겹꽃으로 생육이 왕성하며 삽목 번식이 용이하다. 고향 레이디, 2022년 화해산업대전 신품종으로 절화 수명이 길고 월동이 가능하며 정원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그리니아, 줄기 가지수가 매우 적고 중륜형으로 화형이 예쁘며 수량이 많아 농업 생산성이 우수하다. 밀라르고, 꽃꽂이에 용이하며 병해충에 강해 농업 현장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다. 메이퀸, 꽃 색깔이 예쁘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꽃이 평균보다 10% 더 달리는 편이다. 퍼플 글로리, 스프레이 장미로서 화색은 은은한 보라색을 띈다. 조경용, 분화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품종이다. 이야기꽃 피다. 추천인 고향. 생각이 쑥쑥, 한눈에 쏙쏙.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 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기다린다. 올해 고양시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한국 문학사, 신화, 서양미술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부터 글쓰기, 전문가 강연까지 한층 풍성해졌다. 시민의 삶 곳곳에 피어날 인문학의 향기를 따라가 보자. 한층 수준 높은 인문학 여행. 지역 어린이 도서관은 김응식 그림책 작가를 상주 작가로 선정하고 오는 9월까지 고향 시민과 작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김 작가는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아람누리 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학사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총 15회의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시험 없는 한국 문학 수업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는 고전 서사와 시가를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흥미롭게 소개하는 강연이다. 한국 문학사에 중요한 발자국을 남긴 현대문학 작품을 깊이 읽는 강연, 최근 주요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탐구하며 한국 문학의 오늘을 살펴보는 강연까지 이어진다. 삼송 도서관은 신화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며 삶의 지혜를 찾는 2022 도서관 지혜학교 신화 속 삶의 지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신중년 세대의 주체적인 인문활동을 지원하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일상에서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쉽고 가깝게 만나는 인문학 길잡이. 대화도서관은 우리는 여전히 고전을 사랑한다 프로그램을 총 16회에 걸쳐 운영한다. 고전 문학과 친해지고 싶으면서도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했던 시민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프로그램으로 소설, 경제, 과학 분야를 망라한 고전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완독할 수 있다. 서양 미술과 그림책을 사랑한다면 백석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림 입문 산책, 서양 미술사와 그림책의 숲에서 그림을 보다를 주제로 모네, 세잔, 고흐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미술사의 주요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 모리스 샌닥, 존 버닝햄, 앤서니 브라운 등 그림책을 분석하며 그림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미술 전시회 관람 기회도 함께 제공되어 눈으로 직접 보며 미술과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를 위한 글쓰기와 북스타트 부모 교육. 삼성도서관은 지난해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나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올해 시즌2로 이어간다. 지난해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녹여낸 나를 위한 글쓰기 2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호응이 높은 삼성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부모 교육이 시작된다. 총 4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림책뿐 아니라 유아의 발달 등 육아 및 책 읽기에 도움이 되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 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모집 완료. 기타 모집 공고 및 프로그램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2년 6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 회원들이며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